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만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역시 현명한 시청자들이 다 아시네요. 안승찬 기자도 거의 뭐 정프로하고 뭐 맞먹습니다. 그래도 정프로는 거래 정지 같은 거는 잘 없는데 정말 아직도 거래 정지예요? 흑역사입니다. 러시아? 흑역사. 러시아 ETF? 아직도 예. 그거 언제 한번 좀 취재해서 네. 아니 러시아도 살아있고 러시아 주식도 살아있는데 네. 왜 내 러시아 ETF는 거래 정지인지 정말 남의 일이지만 궁금합니다. 저 되게 잘 알아요. 사실 되게 잘 아는데 다음번에 한번 제가 열심히 풀겠습니다. 예. 생존 공부라고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네. 자, 남의 불행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가는 시간. 네. 백브리핑.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박형근 수석연구원과 함께 오늘은 테슬라 얘기해 볼 거고요. 네. 이 프로는 진짜 오늘은 아무 얘기 안 할 겁니다. 듣기만 할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박형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테슬라 계속되는 테슬라 시리즈. 테슬라는 근데 계속해도 할 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소재가 뭐 하자면 끝이 네.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뭐 이게 계속 너무 구체적인 기술적인 이야기만 하다 보면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아닙니다. 저희 구체적인 기술적인 얘기 좋아합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 오늘은 테슬라의 또 어떤 얘기일까요? 제가 주로 이제 테슬라의 화제가 되는 이야기들 밖의 이야기들 좀 많이 들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주로 예. 원가 관련되고 네.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생산성 관련 이야기들을 좀 계속 해왔는데 뭐 배터리, 차체 이야기들 좀 많이 했었고요. 예. 오늘은 그 사실 굉장히 또 많아요. 모터, 뭐 친환경적인 페인트 많은데 오늘은 편은 내야 되겠네. 네, 전기전자 쪽 이야기 살짝 사실 제가 아주 잘하는 분야는 아니다 보니까 살짝 예. 좀 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대망의 마무리로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오늘은 어떻게 오늘은 다 마무리할 커버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왠지 느낌이. 달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질문하지 말고 빨리빨리. 알겠습니다. 네. 네, 중간중간 아멘 뭐 이런 거만. 네, 바로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예. 네, 뭐 오늘은 전기전자 아키텍처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요. 저희가 네. 하드웨어 많이 얘기했는데 네. 전기전자 쪽 하드웨어도 굉장히 테슬라가 잘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자동차들이 요새 첨단 보조 주행 장비라 그래서 ADAS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운전하는데 이제 보조적인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장치들을 많이 이제 달고 다니는데 예. 그 중에 뭐 기본적으로 요즘 차량들이 뭐 한 레벨 1, 2 정도의 보조 주행 정도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옆으로 가면 가운데로 몰아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차선 예. 유지 기능이라든지 앞에 가는 차를 따라간다든지 예.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뭐 카메라, 그다음에 레이더, 초음파 센서들, 뭐 주차하실 때 이제 초음파 삐삐삐 울리잖아요. 네. 그런 센서들을 달고 있는데 당연히 테슬라도 그런 센서들을 많이 달고 있겠죠. 그래서 그림을 조금 보시게 되면 네. 이제 테슬라는 특히나 그 자율주행 기술을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센서들을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즘 차량들은 360도를 이제 근거리, 원거리 다 센싱하기 위해서 다양한 센서들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예. 사진이 좀 흐릿하긴 한데 이제 카메라 테슬라 같은 경우에 8대의 카메라를 갖추고 있고요. 초음파 예. 센서도 12대.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빠지긴 했지만 레이더 센서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이런 하드웨어들은 테슬라는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좀 단적인 예로 좀 보게 되겠는데요. 전면에 이제 전방 주시하는 카메라가 보통 이제 트라이캠이라 그래서 예. 세 가지 거리 카메라. 그러니까 근거리, 중거리, 장거리를 볼 수 있는 카메라를 렌즈가 3개네요. 네, 그렇죠. 예. 이제 사실은 그 전에는 이제 뭐 초점을 움직여서 근거리, 원거리를 볼 수 있는 카메라도 뭐 시도해보고 했지만 그냥 예. 아주 단순화해서 그냥 거리별로 카메라 세트를 3개 렌즈를 단렌즈로 이렇게 구현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 차들이 전면에 카메라 세트를 갖추고 있는데 트라이캠이라 그래요. 이렇게 렌즈 예. 3개를 달고 있는 트라이캠인데 딱 보셔도 이제 왼쪽이 테슬라의 카메라고요. 예. 트라이캠이고 오른쪽이 이제 BMW 모델에 들어가는 ZF4가 생산하는 트라이캠입니다. 예. 딱 보시기에도 어떤가요? 왼쪽이 구조가
굉장히 심플하네요. 심플하죠. 예. 네, 심플합니다. 그 이유는 테슬라는 그냥 카메라 렌즈하고 이미지 센서만 딱 박아놨어요. 예.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테슬라는 중앙에서 통합 OS로 제어를 하다 보니까 칩이 따로 있군요. 예, 별도에. 별도로 이제 중앙에서 그 데이터를 수신하고 처리를 하다 보니까 카메라 세트 안에 굳이 이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러나 프로세서가 메모리 필요 같은 없구나. 것들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아 오른쪽은 그러니까 다른 네. 차들은 저 네. 자체적으로 CPU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네. 자체적인 반도체가 다 네. 필요한데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단순화됐죠. 그러니까 단가도 당연히 절반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이게 조금 이게 지난 기술이긴 한데 아마 예. 다른 기업들도 이제 이 방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OS나 통합 부품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 그래서 테슬라가 기술만 뛰어날 뿐이 아니라 예. 원가도 굉장히 관리하고 있다. 이런 전자전기 하드웨어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예. 그 전에도 아마 한 번씩 들으셨을 것 같아요. 모델 3하고 모델 Y하고 부품 통합 공용화 정도가 75%가 넘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의 75%는 같은 차란 얘기예요. 근데 사실 네. 하나는 SUV고 하나는 그냥 조금 더 작은 차잖아요. 작죠. 그러니까 하나의 플랫폼으로 여러 차를 만들고 공용화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어떻겠습니까? 생산성이 또 뛰어나겠죠. 다른 원가적으로. 차들은 안 그렇습니까? 다른 차들은 공용화 정도가 그렇게까지 높진 않아요. 물론 이제 테슬라가 모델 수가 작다 보니까 그런 예. 이유도 있겠지만 이제 훨씬 더 복잡한 구성을 갖추고 있고 공용화 정도가 상당히 낮은데 테슬라는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다. 이 페이지에서는 소개 못 해드리고 있지만 그 샌디 먼로라고 하는 그 자동차 분해하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예. 그 분해 전문가가 있어요. 예. 그분 영상들을 아마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를테면 모델 3, 모델 Y, 뭐 그다음에 모델 플레드 S 요새 최근에 나온 차량 차종이 한 서너 가지가 되잖아요. 예. 근데 모터 인버터라는 장치를 모터에 이렇게 끼워 넣게 돼 있는데 예. 다 같은 모양을 갖고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량 같은 경우는 차 종마다 모터의 형상이 다르다 보니까 그 인버터의 형상이 다 달라서 각기 이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아. 그 정도로 공용화가 높다는 거예요. 같은 모터 하우징을 쓰고 있어요. 4개 차종이. 아니 그거는 네. 되게 상식적으로 당연할 것 같은데 네. 테슬라가 잘하는 게 아니고 네. 기존의 업체들은 왜 그게 안 돼? 안 기존의 되죠? 업체들도 굉장히 그걸 노력을 하겠죠. 근데 네.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차량을 업데이트하면서 보통은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테슬라는 굉장히 고집스럽게 부품 공용화를 굉장히 고집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아까 보셨던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도 이제 예. 이미지 센서를 보통 다른 차들은 여러 벤더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예. 뭐 전면에 있는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하고 후방 카메라 이미지 센서하고 다른 기업인 경우도 아하.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테슬라는 8개의 카메라 세트에 전부 다 같은 이미지 센서를 쓰고 있어요. 한 예. 회사에서 나오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물량을 많이 주문할 수 있고 협상력도 높아지고 원가 개선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테슬라가 원가 혁신을 또 전자전기 하드웨어 쪽에서도 하고 있다. 이렇게. 너무 당연할 것 같은데 네. 다른 그 앞뒤로 카메라 센서를 보는데 앞뒤로 카메라 센서를 다른 회사 걸 주문한다는 게 네. 그게 또 이상하군요. 추측은 어, 테슬라는 머스크가 어, 천재라서 어, 다 총괄을 하니까 네, 야 이렇게 그럼 이거 이렇게 다 하는데 어,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천체가 아니라서 범퍼 뭐 휀다 부서별로 소싱. 부서별로 소싱 그런 게 아닐까? 네. 아. 뭐 제가 이제 썼던 보고서에도 이제 추정일 뿐인데 네. 예. 도대체 이 테슬라가 이런 게 가능한 문화가 뭘까? 문화의 문제죠 사실은. 하면 되는 건데. 네, 안 마스터 되는- 아키텍트라는 굉장히 뭔가 총괄하는 지휘자가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래서 전체적인 차량에 A부터 Z까지 뭔가 다 관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야를 갖춘 리더십이 이런 걸 가능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기술 관리, 부품 관리가 주력인 CEO가 있고 사람 관리가 주력인 CEO가 있죠. 네.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곳에서는 이런 통합이 잘 안 되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이런 예. 센서들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했잖아요. 예. 그럼 자율주행 차량들 같은 경우에 분당 보통 2.6GB 정도 예. 데이터가 수신이 됩니다. 카메라 막 8대 돌리고 뭐
뭐 초음파 센서 돌리고 레이더 센서 돌리고 하다 보면 초당 수신되는 데이터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컴퓨팅이 예. 하다 보니까 거의 슈퍼컴퓨터에 가까운 컴퓨팅 파워들을 요즘 차들은 갖추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가 그런 걸 가장 또 앞서서 좀 선보인 경우가 있는데 예. 이제 그림에서 좀 보시면 세대별로 계속 진화를 하고 있어요. 이게 테슬라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메인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슈퍼컴 보드인데 예. 그 안에 이제 지금은 그 AI 연산을 위해서는 GPU라고 하는 프로세서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네. 이제 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약간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 네. GPU를 탑재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지금 하드웨어 3.0이라고 해서 2.0, 2.5, 3.0까지 해서 계속 진화를 하고 있고 네. 아마 올해 정도의 하드웨어 4.0을 출시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어느 지경에 이르렀냐 하면은 그 전에는 이제 엔비디아라고 하는 그래픽 카드 제작 전문 회사에 예. 그런 이제 GPU 제작을 의뢰를 했었는데 지금은 자체 설계를 하고 있죠. 자체 설계를 해서 어떻게 보면 TSMC나 삼성 같은 파운드리 업체에 하청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반도체로 만들어서 자체로 반도체를 설계해서 이제 제작을 맡기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컴퓨팅 파워도 굉장히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리고 이제 지난해 AI 데이 같은 경우에 차량에 탑재되는 어떤 슈퍼컴 외에도 예. 데이터를 이제 차량에서 수백만 대 이제 보급이 되고 나면 예. 데이터를 수신하지 않겠습니까? 테슬라가. 그러면 그 데이터 처리량은 또한 더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슈퍼컴퓨터를 이제 구축하기 시작했죠. 이제 서버에 데이터를 수신을 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기 위한 컴퓨터를 개발을 하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D1 칩이라고 하는 자체 프로세서 칩을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 예. 이제 도조 시스템이라고 하는 자율주행 학습 데이터를 이제 훈련시킬 수 있는 어떤 슈퍼컴퓨터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게 일본에 아마 후가쿠라는 슈퍼컴퓨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경우가 이제 초당 40경의 데이터 예. 연산을 한다고 하는데 테슬라가 이제 이 도조 시스템을 예. 구축을 하게 되면 아마 가장 세계에서 빠른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100경이 넘어가는 초당 10배가 더 네. 처리 속도가 빠르네요. 한 두세 배 되는 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슈퍼컴퓨터보다도 더 빠른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아마 그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그 서버를 구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 능력도 굉장히 개발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테슬라 못하는 게 뭐야? 왜 뛰어나죠? 마스터가 있대잖아, 마스터. 그게 진짜 일론 머스크 때문이에요? 그 테슬라의 어떻게 보면 그 매력 때문에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제 뭐 AMD나 아니면 인텔 같은 그 곳에서 수년간 경력을 쌓은 최고의 인재들을 이제 데려오고 있죠. 예. 테슬라가 데려와서 정말 권한을 의사결정을 거의 스스로 할 수 있게 막대한 권한을 주고 스스로 개발을 하게 만드는 그러면은 보통 뭐 다른 회사에서 개발하던 기간보다도 예. 뭐 엄청나게 개월수를 단축을 해서 지금 이런 칩들을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해내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테슬라의 인재 흡입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기반이 또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노동 이슈 이런 거 없습니까? 노동 이슈? 예전에 테슬라가 예. 노조를 못 만들게 한다고 해서 맞습니다. 예전에 막 직원들이랑 싸웠다 뭐 네. 그런 얘기도 있긴 있었는데. 네, 당연히 이제 노동 이슈가 굉장히 많이 불거졌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예. 굉장히 그 힘든 직장 중에 하나로 평가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네. 그 일론이 항상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아직까지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장의 정점에 온 기업이 아니다. 계속 성장해야 하는 기업이다. 스타트업에 가깝다는 것을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예. 보니 스타트업 기업 문화를 계속적으로 주입을 했던 거죠. 직원들에게. 그러다 보니 이제 이탈도 많고 반발도 많고 기존의 어떤 대기업의 문화를 기대하고 왔던 직원들의 생각으로는 본인이 굉장히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평가를 했겠죠. 그래서 실제로 평가도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예. 최근에 이제 그 임팩트 리포트라고 해서 테슬라에서 본인들의 이제 뭐 ESG 이슈 같은 것들을 예. 적어놓은 보고서를 내놨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직원 만족도도 좋아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잖아요. 수만 예. 명을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제 테슬라가 개선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죠. 제가 대학에서 재료공학 전공했잖아요. 네.
제 동기가 50명인데 예. 테슬라에서 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오 최고. 정말요? 우와. 대체로 예전에는 뭐 삼성전자가 많고 그랬는데 네. 나 이번에 테슬라로 옮겼어 하는 동기가 2명이라 생겼어. 부럽다. 왠지. 왜요? 거기 가면 뭐 차 한 대씩 줄 것 같으니까 자기 다니는 회사에서 뭐 하나씩 준다고 하면 네. 다 좋은 회사입니까? 아니요 GS 건설 같은 데 가야 돼요. 아파트를 하나 그걸 줍니까? 받아야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또 계속 이어서 얘기를 이어서 해보면 해주세요. 우리 저희 얘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이어서 주시면 됩니다. 어느 순간 4번 출연하고 나니까 제 스스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뭐 그 전기전자 아키텍처 얘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결국에 지금 테슬라가 굉장히 전기전자 아키텍처도 잘 구축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수급 이슈 때문에 네. 그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뭐 비명을 지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떤 뉴스에서 봤더니 뭐 특정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무선 차키에 칩이 없어가지고 수개월째 차키를 잃어버리고 나서 차를 못 열고 있다 이런 뭐 사례도 본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네. 반도체 수급 이슈가 굉장히 큰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 그림을 좀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이제 그 상단의 그림이 그 전기전자 아키텍처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보시면 뭐 전면에 뭐 센서마다 이를테면 뭐 엔진마다 아니면은 뭐 후방 카메라마다 그 ECU라는 장치가 말하자면 데이터 수집하고 제어하는 장치들이 하나씩 이렇게 분산되어서 달려 있었어요. 저 빨간색 네, 빨간색 점들이 점이 그 ECU라는 게 다 달려 있는 숫자인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게 테슬라 차예요? 이게 이제 과거의 차량입니다. 옛날 차. 옛날 예. 기존의 차량들 네. 들을 이렇게 뭐 반도체가 하나씩 들어가는 곳이네요. 그렇죠. 주황색이. 네, 그래서 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차량용 반도체 중에 많이 쓰인 게 MCU라는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링 유닛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반도체들이 굉장히 다량이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묶어서 이제 하나의 통합 보드로 이제 ECU라고 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제 예. 그림 사진의 아래를 좀 보시면 네, 화면을 좀 아래 키워주세요. 사진. 예, 예, 예. ECU가 왼쪽 아래 이런 장치들이 예. 수십 개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보시면 이제 ECU 해서 이제 오른쪽 하단에 차량별로 ECU 수가 얼마나 되는지 비교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2, 26, 5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스바겐의 ID4 같은 경우에는 ECU가 52개, 아.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에 26개, 예. 포드의 마크 2입니다. 그래서 다 전기차들 이제 새로 출시된 전기차들인데 ECU 수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훨씬 절반 적네요. 정도밖에 안 되죠. 네. 그러니까 ECU 수가 상대적으로 테슬라가 훨씬 적고요. 사용되는 수가 예. 그다음에 테슬라는 아까 다시 좀 화면을 확대해 주시면 네, PD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림이 막 하나 많아서. 시키십시오. 네, 예. 가운데 보시면 이제 예. 조날 아키텍처라 그래서 부분 영역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ECU들을 한 세트로 또 묶어가지고 DCU라고 하는데 이제 도메인별로 전방에 있는 ECU들을 통합해서 제어를 하고 뭐 좌우측에 하나씩 그 다음에 자율주행 영역에 DCU들을 해서 이제 영역의 조널 아키텍처로 그러니까 영역을 구분지어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아마 예. 앞으로는 ECU 수가 더 줄어들 걸로 보이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가 잠시 언급해드렸는데 그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을 하면서 센서 수를 줄여나가고 있어요. 이를테면 그 레이더를 최근에는 삭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차량들은 카메라, 네. 그다음에 레이더, 그다음에 레이저 이제 빛을 이용해서 주변 3D 스캐닝을 하는 라이다라고 하는 예. 센서까지 최근에 탑재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오히려 거꾸로 다 빼고 기존에 있던 이제 라이다는 처음부터 쓰지 않겠다고 그 예.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비싸다면서요. 비싸기 라이다가. 때문에 예. 이제 쓰지 않겠다. 일반 차량 실기 너무 고가이다 해서 안 쓰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었고 그다음에 레이더도 우리는 필요 없다. 사람이 보통 거의 눈만 가지고 운전을 하잖아요. 예. 퓨어 비전이라고 하는데 눈 그 비전 센서만 가지고 우리는 하겠다. 그래서 8대 카메라만으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네. 또 센서들이 빠져나가죠. 더 빠져나가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덩달아서 ECU 수도 점점 더 통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하고 그 정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차를 두고 다른 기업도 아마 이런 통합 작업을 거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예. 현황에서는 이제 통합 OS조차도 없고 다른 기업들은 이제 개발을 막 하고 있지만 이제 전체 차량을 총괄할 수 있는 이제 OS도 갖추고 있고 ECU도 굉장히 통합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다. 테슬라가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것도 네. 통합 OS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죠. 네. 아. 통합 OS가 없으면 아까처럼 그 센서별로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어느 정도 처리해서 예. 송신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센서마다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처리가 가능한 어떤 통합 OS가 있어야지만 저는 단순화가 좀 가능하다고 볼 수 연구원님 있겠습니다. 이게 다른 차들도 만들고 나고 보면 우리는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네. 이런 생각을 차 분해해 보면 이제 거기도 선수들이니까 알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게 더 좋다는 걸 알겠죠. 네, 네, 네. 그러면 그냥 따라하면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네. 아닌 겁니까? 따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왜요? 사실 폭스바겐, 그러니까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명을 해줬죠. 폭스바겐 너희가 우리 뒤에 전기차 분야에서는 2위야 이렇게 지명을 해줬어요. 그나마 네가 좀 한다. 내가 보기에 머스크가 보기에 머스크가 보기에. 너희도 아직 그래도 멀었지. 폭스바겐 좀 하네. 그렇지만 니들이 한 2등 정도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어, 얘기를 했어요. 근데 폭스바겐이 어땠나요? 작년에 예. 그 MEB라는 전용 플랫폼을 내놓으면서 통합 OS 유사하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그 인테그레이션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예. 그 이제 폭스바겐 ID3라는 말하자면 폭스바겐의 최초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내놓은 차종에 굉장히 관심이 쏠렸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그 OS가 완전하지가 않아가지고요. 출시되자마자 이제 테슬라를 보고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개발을 했겠죠. 그랬는데 오류투성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옵션도 말로는 이제 광고를 해놨는데 이를테면은 뭐 그 통합 비전 클러스터 같은 아니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윈도우 실드 이렇게 띄워주는 예. 내비게이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수달 뒤에, 그러니까 몇 달 뒤에나 이제 OS가 완전히 공급됐고 그리고 차량을 먼저 풀고 나고 보니까 오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비자들의 클레임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잘한다는 폭스바겐조차도 이런 통합 OS 구현이 쉽지는 않구나 하는 약간 시사점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런 것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개발 역량이네요. 개발 역량이 아직 부족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서는 네. 상대적으로 다른 IT 기업에 비해서는 역량을 많이 갖추지 못해왔던 게 사실일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많이 해보려니까? 애쓰고 있죠. 네. 네이버를 하나 사면 안 돼? 어려울까? 일론 죄송합니다. 머스크가 폭스바겐으로 옮기면 네. 어떻게 될까요? 폭스바겐으로 옮겨서 같은 일을 한다면 예. 폭스바겐이 머스크를 영입해. 뭐 그러든가 아니면 뭐 지분을 좀 주든가 네. 머스크한테. 뭐 기존에 이제 갖춰둔 틀 안에서 뭐 사실 테슬라는 신생 기업이다 보니까 자기가 설계한 대로 좀 움직이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 사실 공장 같은 것도 기존의 다른 업체들이 좀 흉내내기 어려운 게 깔아놓은 것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뭔가 다 뒤집고 바꾸고 기존의 벤더와 있던 관계들을 다 끊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테슬라처럼 어떻게 보면 테슬라는 공장을 새로 다 지어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 자기 뜻을 더 쉽게 반영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일론 머스크가 폭스바겐으로 가더라도 이런 혁신 속도를 내기는 쉽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테슬라는 말씀 들어보면 네. 기존에 하던 대로는 하나도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야 이거는 일단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무조건 새로 설계를 다시 해서 생각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항상 접근하는 또 항상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테슬라만 유독 많이 다른 것 같은. 왜 2%도 다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욕을 먹을까요? 일론 머스크는 칭찬을 먹고. 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현실화하는 모습들을 보고 약간 그렇지, 그런 그렇지. 거에 현실화가 안 되잖아요. 욕 먹을 말만 하고 여기 말만 하고. 다음에 이제 못 뵙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어서 해주시죠. 예. 네, 오늘은 좀 진도를 빨리 나가보려고 하는데 예. 지난번에 이제 또 이제 댓글을 제가 안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서 상처를 이제 착착착 잊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많이 질문 주시는 게 예. 아니 도대체 네가 소개하는 것들은 다른 기업들도 다 하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기술이 많은데 왜 이렇게 예. 그거에 이렇게 열광하느냐 사람들이 예. 너는 예. 왜 이렇게 소개에 열중하느냐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사실은 이제 실현된 기술을 얘기하면 좀 재미없잖아요. 예, 그럼요. 예, 이제 그럼요. 앞으로 어떤 것들이 일어날지 그게 좀 중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 테슬라가 그간에 선언한 기술들은 대체로 많이 뭐 전부 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이 예. 실현을 해왔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얘기한 것들이 많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예. 제가 이제 그 유튜브 방송에 걸맞게 좀 자극적으로 네. 제목을 달았어요. 예, 그래서 미실현 기술이 더 무섭다. 무섭다는 겁니다. 아, 예. 지금 지난 시간 동안 제가 소개드렸던 기술들이 이제 뭐 기가프레스라든지 그다음에 예. 4680 배터리, 뭐 양응극제 기술, 건식 공정 뭐 이런 기술들이었어요. 근데 네. 이제 상당 부분들이 아직 공장에서 이제 파일럿 정도. 그러니까 뭐 기가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뭐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주문받고 이제 생산을 막 하고 있는 단계고 4680 같은 경우에도 뭐 1000대 분량 정도 지난 예. 한 3월 정도였나요? 생산했다. 그래서 파일럿이나 아니면 약간 양산 초기 정도의 예.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전 단계 말하자면 뭐 통합된 바디도 아니고 2170 벡터리고 이런데요. 예. 이 오토 마진이라 해서 자동차 대당 그로스 마진을 보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를 했죠. 그래서 테슬라, 포드, GM, 토요타, 폭스바겐의 오토 그로스 마진인데요. 보시면 그간에는 완성차 기업들이 이 오토 그로스 마진을 10%를 넘으면 굉장히 잘한 거라고 저게 얘기해 왔어요. 뭡니까? 오토 그로스 마진이 말하자면은 그 판매 관리비를 제한, 예. 그 마진. 판매 그로스 관리비 빼고 실제로 실제로 이제 원가만 제한. 생산 원가 대 판매 가격 어떤 그렇죠. 거냐? 매출 총이익이라는 매출 총이 예. 개념이죠. 예,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수익 차를 판매할 때 얼마만큼의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가 예. 되는 건데 보시면은 이제 10%를 맞추면 굉장히 잘한다고 했어요. 이제 다 잘하는 기업들이 어디냐면 폭스바겐, 토요타 정도. 죄송한데 PD님 그 전표로 보여주세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예. 네. 폭스바겐, 토요타 정도가 10%를 이제 좀 넘는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테슬라가 지금 20%를 훌쩍 넘어서요. 지난 작년에는 이제 30%를 돌파를 했고요. 지난 분기 이제 실적이 테슬라가 이벤트가 최근에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 실적 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32.9%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당 그로스 마진이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4680 기가프레스 뭐 셀투 비클 이런 게 다 적용되지 않은 상태인 거거든요. 않은 상태인데도 이 그래도 정도인데 30%를 넘었습니다. 이게 지금 도요타나 폭스바겐하고 거의 15% 이상의 갭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 상황에서 그러면 판관비 전이면 저거는 네. 판매 가격에서 오로지 재료값 예, 원가만 재료값. 생산비 예, 뭐 그 정도인데요. 인건비도 나중에 생각하는. 예. 인건비는 포함이 되죠. 이제 생산에 들어간 인건비는 예. 판매 원가니까 이제 그 판관 그렇죠. 말하자면 그 말은 이제 뭐 마케팅 비용이나 아니면 네, 영업 비용 빼고, 같은 거를 그거 뺀 빼고. 비용이 이 정도가 그럼 테슬라는 되겠는데 로봇가 만든다는 뜻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24시간 돌려도 추가로 야근 수당 안 줘도 된다. 네. 저 그런 개념이죠. 그렇죠. 자동화도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판관비 포함하면은 갭이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케팅 비용이 그러니까 광고를 거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다음에 온라인 판매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판관비도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서 적게 들 겁니다. 그런 거를 생각하면 이제 미실현 기술들 까지 적용되면 이게 이제 30%를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미실현 기술이 더 무서운 겁니다. 만약에 테슬라가 이걸 해내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그 수익 구조가 더 좋아질 거거든요. 좋아지고 네. 그런 기술도 대단한데 이렇게 원가 경쟁력도 좋아요. 네. 그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테슬라는 같고요. 마케팅 비용도 안 들잖아요. 저 말씀하신 네.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마케팅 해주잖아. 도대체 어떤 놈들이냐? 그래서 사실 테슬라한테 협찬 받고 해야 되는 건데 연락처가 없어요. 그렇죠. 거의 돈을 주지 않고도 알아서 이렇게 홍보를 해주는 네. 그런 것들이 좀 무서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사실 테슬라 얘기만 하니까 예.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너 테슬라만 뭐 광팬이야 이래서 전혀 그렇지 않고 사실 국내 자동차 기업도 너무 좋아하고 잘 되길 네. 기원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잘하는 기업을 당연히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배터리만 좀 예를 들어서 가격을 좀 볼게요. 예. 이게 이제 사실 고맙게도 이제 그 하나금융투자에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좀 예. 지금은 아마 원료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대충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은 뭐 테슬라 모델 3가 최소 뭐 39,000불 하지만 한 3만 불대 초반이라고 보시면 배터리 팩이 거의 한 30-40% 원가를 차지해요. 예. 그렇게 보면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배터리 원가 개선을 테슬라가 56%를 하겠다고 했어요. 예.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셀 디자인이나 뭐 건식 공정, 양응 극제 기술, 그다음에 셀 투 비클 통합을 얘기했는데 네. 지금 실현이 아직 뭐 됐다고 확신하긴 어렵지만 그 4680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실현된다고 봐도 예. 무방할 정도의 기술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셀투 비클도 사실상 설계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상 56% 가운데 이제 4680 폼팩터가 이제 색을 좀 칠해둔 칸들인데 예. 지금 이제 셀투 비클까지는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배터리 팩의 단가를 킬로와트 시당 달러로 표현을 하는데 예. 대략 뭐 테슬라의 이제 배터리 팩 가격이 120에서 150 사이 정도로 될 거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이제 단계 거쳐서 본인들이 실현하겠다고 하는 기술을 다 구현하면 네. 사실상 거의 절반 값에 이제 배터리 팩을 생산을 할 수가 있는 배터리 겁니다. 가격이. 네, 근데 예.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배터리 팩 가격이 차량의 30-40%예요. 예. 그러면은 32,000불을 하던 차가 이 배터리 팩 기술만 완성을 해도 25,000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이제 원가 개선이 이루어질 걸로 그럼 보이고. 저 네. 아주 얼추 계산하면 네. 아까 전에 원가 이익률이 한 네. 30%대였는데 네. 한 50% 정도대까지도 될 수 뭐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아직 미실현 기술이라 확신할 수는 없지만 네. 뭐 이 중에 몇 개만 성공을 해도 엄청난 원가 개선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어마어마하네요. 네. 진짜 대단하다. 왜 이렇게 대단하지? 뭐 좀 안 좋은 거 없습니까? 안 좋은 거? 뭐 왜? 네. 일론 머스크 자체가 리스크잖아요. 트위터에 꽂히면 테슬라는 이제 그만할래. 그렇죠. 뭐 그런 뭐 생각지 못하던 변수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는 예. 있는데 예. 뭐 기본적으로 이제 차량 플랫폼에 대한 개발 진행 방향은 굉장히 착실하게 다른 완성차 기업 못지않게 이제 차곡차곡 쌓여 나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예. 기술 면에서도 아니면 시도하는 새로운 접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원가의 격차를 좀 벌리고 있는 그런 형상이라고 지금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가를 자꾸 신경 쓴. 그러니까 연구원님 설명 들어보면 테슬라라는 기업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냥 피상적으로 보기에는 그 화려한 자율주행 기술, 전기차 뭐 이런 거였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기술의 방향이 다 원가에 아주 집중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게 하면 원가를 계속 낮출 수 있을 것인가? 작은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때도 4680 배터리도 붙이는 접점도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면으로 한다든가 뭐 그런 자잘한 것들이 계속 모이는 느낌인데 네. 원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론 머스크가 본인을 항상 소개할 때 자기는 코어 엔지니어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뭐 경영자이기도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은 굉장히 잘 경영하는 경영인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코어 엔지니어들로 구성이 돼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럼 엔지니어의 기본은 결국에는 뭐 제품의 성능을 만족하는 게 뭐 제일 조건이겠지만 예. 엔지니어들 보통 성능만 만족시키려고 엔지니어링 하지 않거든요. 성능을 만족시키면서도 이제 생산성을 예. 고려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생산성 내지는 원가를 항상 고려하는 게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그런 코어 엔지니어링의 어떤 정신에 입각해서 예. 모든 그 엔지니어들이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지 않고선 이렇게 뭐 기능적으로도 뛰어나고 예. 그다음에 공정의 혁신도 이루면서 원가도 경쟁력 있게 가져간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어떤 배경이 그런 데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진짜 뭐 이거 어떻게 물어봐도 테슬라가 진짜 참 좋다. 네. 알겠습니다. 또 네. 이어서 해주시죠. 아 네. 준비한 게 엄청 많으세요 아직. 갈 길은 아닙니다. 멀어. 예. 이제 예. 빨리빨리 넘어갈 건데요. 예. 이제 뭐 사실 저는 그
그 3프로 TV에도 굉장히 유명한 애널리스트 분들 많이 나오셨잖아요. 테슬라 잘 분석하시는 분들이 뭐 이제 뭐 스페이스X나 아니면은 FSD 그 자율주행 기능 아니면 뭐 로보택시 이런 이야기들 엄청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뭐 에너지 사업 이런 것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것까지 커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미 많이 설명해 주셔서 그래서 저는 주로 많이 좀 안 다뤄졌던 플랫폼 자체에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테슬라가 궁극에는 이 플랫폼 보급을 왜 할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제가 많이 언급하지 않았던 그런 부가적인 서비스에 굉장히 기대를 투자자들 내지는 아니면 우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예. 지금까지 제가 거의 4편 가까이 주구장창 설명드렸던 내용은 여기 네. 이게 노란색 포인터가 보이나요? 이 모빌리티 플랫폼에 관해서 계속 예. 설명을 들었어요. 결국에는 기존에 일단은 완성차 시장에서 경쟁을 해왔어야 됩니다. 테슬라가 뭐냐면 팔리는 차를 만들어야 됐었죠. 그래서 팔리는 차를 만들어서 상품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래서 상품성이 뛰어난 차를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최근에는 차를 팔 뿐만이 아니라 수익성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원가 계산을 엄청나게 했죠. 그래서 플랫폼을 이제 보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전에 이제 카카오 생각해 보시면 카카오톡을 사람들이 막 썼어요. 그런데 이거 갖고 도대체 돈을 어떻게 만들어내지? 다들 고민을 했었죠. 그런데 그 플랫폼을 일단 보급을 하고 나니까 그 위에다가 서비스들을 붙이고. 부가 서비스들을 굉장히 많이 붙이기 시작하면서 모니타이제이션이라서 이제 수익을 내기 시작했잖아요. 테슬라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쟁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매력 있는 상품을 내놓고 이제 보급을 막 하기 시작하죠. 최근에 그 임팩트 리포트라고 본인들이 이제 ESG 활동들을 나타내는 그런 페이퍼를 냈는데 그 안에서도 보면 테슬라가 2030년 들어서서 본인들이 연간 2천만 대를 생산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토요타 같은 경우 1,000만 대 가까이 지금 생산을 하고 있죠. 1위 기업이 그 정도인데 이제 그걸 2배 정도를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신차 시장 지금 연간 생각해 보시면요. 승용차 시장은 8천만 대 정도를 오갑니다. 8천만 대에서 9천만 대로 오갔는데 그 중에 어떻게 보면은 거의 4분의 1 가까운 시장을 자기네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2030년까지 이제 점점점 늘려나갈겠죠. 그때 연간 2천만 대라고 하면 아마 누적으로는 3천만 대 가까이 판매가 이미 돼 있을 겁니다. 도로에 다니는 테슬라는.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의 플랫폼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 셈이죠. 거기에 근데 이제 하드웨어들을 다 붙여서 팔았죠.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이제 뭐 자율주행 관련된 FSD 관련 하드웨어들을 다 부착을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FSD 서비스를 사람들이 구독하기 시작해요. 3천만 가운데 뭐 몇 %만 돼도 수백만이 되겠죠. 근데 지금 FSD 서비스를 얼마에 서비스하고 있냐면은 199불 월에 199달러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6만 명이 이미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숫자가 연말이 되면 미국에서만 자동차가 테슬라가 한 누적으로 140만 대 정도가 보급이 될 걸로 보이는데 그 가운데서 일부만 이제 FSD 서비스를 월 20만 원씩 내고 구독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한 저희 추정으로는 3, 40만 명이 될 것 같아요. 연말이 되면. 그러면은 올해만 해도 3, 40만 명이 되고 뭐 10년이 지나고 나면은 뭐 수백만 대가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월 20만 원씩 수백만 명이 그걸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부가 서비스로 창출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수익원이 되겠죠. 그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플도 왜 한 번 이제 애플의 생태계에 들어오면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노트북도 쓰고 스마트폰도 쓰고 이게 몇 개 쓰다 보면 여기에 묶여가지고 다른 걸 못 쓰고 또 하드웨어를 또 바꿀 때도 또 애플 스마트폰을 쓰고 이렇게 플랫폼에 맞습니다. 갇히게 되잖아요, 자꾸. 맞습니다. 테슬라도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나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테슬라에 열광하신 분들은 대부분 본인이 한번 타봤거나 보유를 하신 분들은 더욱더 열광하잖아요. 제가 주변에도 이렇게 수소문 해보면 테슬라에 투자하게 된 계기가 테슬라를 한번 타보고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차가
굉장히 한번 적응 이제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 적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존에 우리 다른 그 완성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적응하는 데는 상당 기간이 걸리지만 적응하고 나면 이게 너무 편리한 거죠. 애플도 저희 그렇잖아요. 그렇죠. 애플도 처음에 저도 맥북 사가지고 적응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한번 이제 애플 제품에 빠지고 나면 예.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죠. 그런 효과가 분명히 테슬라에서도 있을 걸로 보이고 제가 뭐 FSD 사례 하나로 들었지만 뭐 충전 네트워크도 다른 완성차 업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충전 예. 네트워크도 그렇고 심지어 뭐 게임도 이제 뭐 최첨단의 예. 그 이제 그래픽 프로세서를 탑재한 그런 게임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플랫폼의 효과로 인해서 플랫폼 보급된 데다가 거기다 덧붙일 거기다 수 있다. 서비스 이런저런 이용이 서비스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수익이 그만큼 더더욱 늘어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뭐 팬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플랫폼의 보급 속도를 보면 그렇게 될 게 너무 자명해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이면은 이제 사실 뭐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 이런 거는 네. 시간을 좀 저도 사실 아직까지도 의구심을 갖고 보고 있거든요. 예,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안 타고 픽업을 가야 되거든요. 레벨 5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당장 뭐 올해 말에 뭐 하겠다 그러는데 저도 약간 의심의 눈을 갖고 보고 있는데 상당히 기술력은 뛰어나죠. 근데 사실 그게 의미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FSD 구독을 통해서 완전한 자율주행을 누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어떻게 보면 보조주행 장치를 이용하려고 구독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용자 수가 이미 말해주고 있잖아요. 6만 명을 넘어선다는 거는 이게 뭐 완전한 기술 구현이 되기 이전에 이미 예. 사용자들은 그거를 구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 캐시카우가 새로운 캐시카우들이 계속 좀 창출될 수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게 보니까 경쟁력 좋은데 왜 요새 테슬라는 차값을 올리는 걸까요? 트위터이죠. 네. 뭐가 이 부가 서비스 중에는 뭐가 제일 수익성이 높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 FSD 서비스가 좀 굉장히 자율주행. 높지 예.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예. 뭐 다른 뭐 어플리케이션들도 지금 뭐 상당히 뭐 많이 뭐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뭐예요? 충전 서비스 같은 경우는 결국엔 전기료를 내고 이제 충전을 하게 될 텐데 네. 뭐 초창기에는 무료로 제공을 하기도 했지만 예. 테슬라가 갖춘 네트워크를 통해서 결국에는 충전 서비스도 차지를 할 거잖아요. 그럼 그런 수익원도 보급대가 늘면 늘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주유소가 거죠. 돈 벌듯이 네, 그렇죠. 주유소 사업도 하게 되는 재미네요. 네. 참 신박하네요. 나 한 90%좀 넘어간 것 같아 이제. 그러나 뭐 주가에다 반영돼 있겠죠. 그 이상이. 네, 근데 제가 뭐 투자 쪽은 사실 정확히 몰라서 만약에 지금의 가치가 옳게 판단이 됐다고 하면 사실 올라가는 게 맞는 건데 이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겠죠. 네. 그 전기차에 대해서 그 고민하시는 분들 특히 네. 폭스바겐이나 뭐 아우디나 왜 그런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네. 왜 전기차 잘 안 하지 늦게 타지 하는 게 네. 그 뭐 사장님이나 주요 임원들이 다 휘발유차 경유차 전문가들이라 자기 일자리가 흔들리니까 안 돼. 뭐 이런 내부적인 정치 이야기도 하시지만 배터리의 표준 즉 뭐 니켈 뭐 이런 쪽이 그 재료로 쓰이는 배터리가 될 거냐 아니냐 이게 명확치 아직 않아서 네. 그 늦게 가는 거다. 여전히. 지금 예를 들면 니켈 쓰는 배터리 만약에 이게 전 세계 자동차 회사 배터리 표준이 되면 니켈 못 구한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잠깐 뭐 몇 대 굴러다니는 거야 할 수 있지만 예. 우리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거 정하는 거 보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못 한다. 네. 그러면 이제 전략적으로 현명한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그렇죠. 뭐 지연 전략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당연히 나오죠. 왜냐하면 뭐 저도 이 자료를 본 건 뭐 수년 전이라 이미 또 상황이 예. 달라지긴 했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 리튬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자동차를 전기차로 다 순간 바꾼다. 그러면 리튬 자원이 몇 배 필요하냐. 뭐 이런 연구 예. 네. 뭐 단순 계산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뭐 예. 지금의 뭐
25배, 50배 뭐 이렇게 예. 25배, 50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광물 자원이라는 게 굉장히 특히나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것들이 지금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이 아주 뭐 굉장히 풍부하다고 볼 수 있는 자원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프로젝트가 굉장히 투자 단위가 크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걸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예.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를 하나의 표준으로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좀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리튬 인산철 같은 예. 상대적으로 굉장히 광물 자원이 풍부한 그런 원료를 쓰는 배터리 타입도 채용을 하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좀 구축해가는 그런 예. 과정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뭐 심지어는 이제 자동차만 배터리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예. 당연히 다른 배터리 에도 이 같은 원료가 쓰일 겁니다. 예. 뭐 ESS 지금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차원에서 예. ESS에도 배터리 원료가 다 사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동차하고 경쟁 관계인 거죠. 배터리 면에서는. 그래서 뭐 중국 같은 CATL 같은 기업은 이제 그 소듐 베이스, 그러니까 저희가 예. 말하는 염 베이스에 이제 굉장히 풍부한 자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자동차용처럼 이렇게 고에너지 밀도, 고출력을 요구하지 않는 뭐 ESS라든가 다른 어플리케이션 쪽의 배터리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대안으로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님 그 근본적인 질문, 현재 스코어에서는 네. 지금까지 설명을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테슬라에 대해서 배웠는데 네. 약간 넘사벽인 느낌이 있어요. 현재까지는 확실히 앞서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2% 비슷한 질문 했지만 지금까지는 자동차 업체들이 야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안 했어. 네. 우린 지금 엔진도 팔아야 되고 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할 거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그리고 테슬라와의 테슬라 많이 격차가 참고할게. 많이 참고할게. 이거 괜찮네. 우리도 이대로 하자. 그러면 예전에 한국 기업들이 이제 외국의 업체들을 따라잡은 것처럼 네. 빠른 속도로 따라잡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죠. 이게 예. 꼬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누가 그걸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근데 이미 사실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만나본 플랫폼 뭐 엔지니어들 아까 말씀드렸던 걸 테어다운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뜯어봤을 때 차를 기술 격차가 이미 뭐 5, 6년 이상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 6년의 격차라는 게 지금 엄청나게 빠른 경쟁을 하는 시대에서는 갭을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그게 그럼 원가 경쟁력의 격차입니까? 원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성능 면에서도 압도적입니다. 사실상 예. 지금 평가를 해보면 뭐 전비라 그래서 에너지 효율 면에서도 다른 기업들을 압도를 하고 있고요. 제가 소개는 못 드렸지만 모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효율 그래프들을 그리거든요. 예. 그러면은 모터의 인버터나 모터 자체의 어떤 기술력도 설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왜 얘기 안 해주세요? 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예. 아직 해석을 완전히 못해서 혹시라도 이제 다음에 또 나오게 되면 설명드릴 텐데. 모터도 훨씬 성능이 뛰어나다. 네, 모터나 인버터 그게 기술력도 결국은 어마어마하게 격차가 있습니다. 전비로 전비하고 연결이 연결되겠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같은 배터리 용량으로 얼마나 더 멀리 갈 수 있냐 하는 맞습니다. 걸 텐데, 네. 근데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문화 상품과 가까워서 네. 그 전비가 좋다고 세상을 섞고 나면 연비 좋은 자동차가 제일 잘 팔렸겠죠. 맞습니다. 그러나 디자인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네, 네. 이 가죽 시트가 마음에 들어서 난 이것만 사는 것도 있는데 네. 말씀하신 그 기술 격차라는 게 예. 폭스바겐이나 아우디나 다른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드디어 이제 전기차 시장에 열심히 뛰어들면 네. 소비자 입장에서 네. 그래도 테슬라를 사야 되는 뭔가가 그 격차가 있어야 네. 이게 유지되는 건데 네. 전비라고 하는 건 충전 좀 자주 하고 뭐 네, 저 네. 충전비 좀 더 쓰면 되지. 난 그래도 아우디야. 네. 뭐 그런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가 서비스들의 매력을 느끼는 소비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테슬라만의 가치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는 그런 그 자체도 소비자들도 브랜드니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슬라를 굉장히 강조하지만 사실 저는 테슬라 팬이기 이전에 이제 기후 변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자연스럽게 예. 이제 마지막 주제로 좀 연결하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테슬라가 저는 이제 우리 시대 위대한 기업 중에 하나라고 이미 아직 너무 이를 수도 있지만 저는 예. 평가를 하고 싶어요. 왜 예. 그러냐 하면은 왜요?
지금 보시면은 그 화면에 보시면 우리가 최근에 이제 2050 탄소 중립이라는 선언들을 하고 주요 국들이 굉장히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지구 온난화를 우리가 1.5도 이제 뭐 2100년이 넘어가기 전에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된다 뭐 이런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 이미 조금 네. 어려운 상황이 되긴 했죠. 예. 근데 그걸 달성하려면 탄소 배출을 절대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이 연간 한 500억 톤 정도가 되거든요. 이제 넘어서고 510억 톤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예. 그 가운데서 16% 정도가 수송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그 가운데서도 70%가 육상 운송, 그러니까 예. 자동차 아니면 트러킹으로 인해서 탄소 배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줄여야 하는 저희 과제를 안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누가 가장 앞장서서 했느냐 좀 생각을 해보시면 테슬라가 그거를 좀 개화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 저는 예.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임팩트 리포트 제가 주소를 좀 잘못 달긴 했는데 예. 임팩트 리포트를 보시면 기존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하고 생애 주기 보통 한 뭐 15년 20만 마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애 예. 주기 동안 탄소 배출을 얼마나 하는지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 70톤 정도가 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차 폐차하기까지 예. 탄소 배출량이.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절반이 안 되는 거예요. 30톤 정도. 그러니까 평균적인 그리드. 테슬라가 이게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게 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을 다 각각 평가를 했어요. 탄소 예. 배출량을. 그래서 대체로 평균적으로 전기차가 절반 정도의 탄소 배출을 한다. 그렇게 저 평가가 탄소 배출은 전기를 만들어서 생산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네, 포함한 그래서 겁니까? 그리드의 이제 청정 정도까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나 뭐 말하자면 저탄소 에너지원을 얼마나 활용했는지까지 평가를 해보면 앞으로는 더 그 비중이 높아질 거잖아요. 그러면 전기차를 그만큼 많이 보급하는 게 예. 이득이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당장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는 차 사용을 줄여야 됩니다. 예. 그렇죠? 차 사용을 줄이고 예. 그다음에 뭐 이제 사용된 소재 저희 예. 철강에서도 사실 철강 사용량을 줄여야지 탄소 중립을 맞출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람의 인간의 욕구라는 거를 그렇게 막는 게 쉽지 않죠. 저희가 물론 이제 전지구적으로 하루 네. 한 날 이렇게 약속을 딱 해서 예. 하자고 했던 게 사실은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행동들인데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굉장히 매력적인 전기차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이 굉장히 잘하는 기업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은 거죠. 예. 그런 거를 누가 했느냐 보면 테슬라가 아닐까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예. 저희가 시간이 언제까지죠? 한 20분 더 남았습니다. 20분 20분 정도 이나 남았습니다. 예, 예. 너무 급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그 임팩트 리포트 좀 20분이나 남은 건 2%가 네. 잘해서 그렇습니다. 아, 지난번에 굉장히 저희 네. 이프로님을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와주셔서 그래서 그 임팩트 리포트 좀 이어서 보시면 예. 지난번에 이제 테슬라가 그 원료들을 어디서 구해오는가 갖고 고민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리튬 같은 경우에 남미나 호주에 굉장히 자원이 풍부하고 콩고 민주공화국에 코발트 풍부하고 뭐 인도네시아나 중국에 러시아 이런데 니켈 자원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게 날이 갈수록 규제들이 부족해지죠. 좀 늘고 예. 있어요. 시간이 좀 있다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 오른쪽 위에 그래프가 이제 노스볼트의 배터리 팩인데 이제 이미지화해서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만드는 배터리 셀이 왼쪽에 회색의 그 배터리 예. 셀인데 이 배터리 셀 하나 만드는데 이산화탄소가 175kg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자세히 예. 보시면. 근데 우리 앞으로는 이거를 줄여서 10kg까지 줄이겠다 이렇게 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줄일 수도 있습니까? 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유럽에서 그 배터리 생산 관련 탄소 배출 규제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24년이 되면 우리 배터리 셀 생산하는데 탄소 배출이 얼마나 됐다 하는 거를 신고를 해야 하고요. 이후에 2027년이 되면 기준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등급을 다 매겨요. 저기 그림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그 에너지 효율 그 패치 같은 걸 붙이잖아요. 효율 예. 등급 패치를 붙이듯이 배터리에도 너는 A 등급 굉장히 적게 배출해. 그다음에 F 등급 그러면은 너는 이거 판매할 수 없어. 이렇게 등급을 매기겠다는 거거든요. 예. 유럽에서 이런 움직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셀도 어느 일정 조건을 맞추지 않으면 판매가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 이를테면 테슬라 같은 기업들도 유럽에서 판매를 하려면 탄소 배출량을 극단적으로 이제 줄여 나가야 되는 그런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배터리 있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제조 과정에서도요.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완성차 생산도 탄소 배출 평가를 하게 될 거고요. 아, 1등급 지금 1등급 차, 2등급 차 이렇게 붙이듯이. 그렇죠. 이건 생산- 탄소 네. 배출이 많은 차, 네. 적은 차. 이제 지금은 배터리 셀에서 시작을 했지만 예. 이어서는 이제 자동차 생산에 대한 탄소 배출도 이미 이제 사실 완성차 업체들은 부품이나 소재 업체에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감축할 건지 계획안을 다 내놓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저희 포스코 같은 경우도 철강 제품을 자동차사에 납품을 하게 되면 너희 철강은 1kg당 탄소 배출량이 얼마니 이거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고 우리는 벤츠 같은 경우에는 2039년에 우리 탄소 제로 할 거거든. 너희 예. 철강도 그렇게 해줄래? 이렇게 요구를 해오고 있어요. 그거 대충 얼마나 그냥 써내면 되지 않아요? 누가 검사 와요? 그 국제적인 인증 기구들이 있습니다. 인증 기관들이 있고 그분들이 와서 잰다. 그렇죠. 당연히 제3자가 측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그런 그쪽에 이제 꼼수로 생각하고 그러세요. 저희는 이제 사업적인 관점에서도 보셔야 하니까 그쪽 비즈니스도 굉장히 커 나갈 겁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 평가를 하는 사업도 굉장히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갑자기 사업 얘기로 연결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다시 그래프로 돌아오면 예. 지난번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그럼 어떻게 줄이느냐. 예. 그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호주에서 중국으로 가져와서 중국에서 중간 연료로 가공을 해서 일본으로 가져와가지고 양극재 만들어서 미국으로 다시 쇼핑하면 그 예. 동선이 얼마나 깁니까? 사실 예. 그 배로 쇼핑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그것도 탄소가 탄소 나오죠. 배출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가능하면 미국 안에서 우리 원료 공급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하지만 뭐 전부 다 그렇게 하긴 어렵겠죠. 그래서 지난 그 임팩트 리포트에서 본인들이 당당하게 어디서 공급받고 있다 이렇게 리스트업을 다 했어요. 예. 리스트업을 다 했고 이제 지난 색깔이 뭐냐면 LCA 평가를 그래서 이제 생애 주기, 그러니까 생산에서 납품되는 과정까지 해서 생산 주기에 있어서 탄소 배출량을 다 측정했다고 이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다른 기업들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테슬라는 이미 원료 공급원까지 본인들이 얼마의 탄소 배출을 한 원료를 가지고 오고 있는지를 평가를 이미 하고 있는 단계인 이미 거예요. 예. 그 원료부터 평가하고 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중국에서 오는 흑연 같은 경우는 그게 저희도 이제 포스코도 케미칼 쪽에 평가를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예.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그 평가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는 흑연 원료 같은 경우에 조금 평가가 어려워서 예. 이제 대충 이거보다 훨씬 많겠지 이렇게 짐작하고 하고 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 적어도 양극재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뭐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에 관해서는 생애 주기 탄소 배출 평가를 다 하고 있는 걸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네. 거지 테슬라가 사오는 게 더 깨끗하거나 탄소를 덜 배출한 니켈을 갖고 오는 거다는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지속 가능 경영 차원에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탄소 배출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의 첫 걸음은 뭐냐면 평가부터 시작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내가 얼마나 배출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네. 줄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평가가 가장 첫 걸음인 거고 사실 그거를 하는 기업도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지금 볼 수 다 ESG 한다고 하는데 다른 자동차 회사, 뭐 배터리 회사들은 저런 건 안 합니까? 저 다른- 정도까지는 안 합니까? 아닙니다. 다 하고는 있는데 예. 사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을 갖고 있지 못하는 기업들이 상당수라고 보여져요. 특히 예. 뭐 대기업도 사실 이제야 시작한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어쩜 이런 것도 잘해. 그게 주제죠? 네. 어쩜 예. 말씀드리다 어쩜 보면 회사가 그렇게- 이럴 수가 있어. 나 이게 약간 생각 같아. 어쩜 이럴 수가 있니? 네. 측정을 한다. 네. 뭐 근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 사오는 이 리튬을 테슬라만 사갈 게 아니라 같은 그렇죠. 회사에서 폭스바겐도 사갈 테니 그렇죠, 당연히. 테슬라가 네. 녹색이면 폭스바겐도 녹색이긴 하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약간 네. 나쁘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미국의 공장을 막 짓잖아요. 테슬라가. 네.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동안에 뭐 트럼프 정부도 그렇고 미국에서 만들어라 하는 큰 미국의 기조하에서 하고 있는 건데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과적으로는 왔다 갔다 안 하니까 탄소 배출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으나 네. 야, 우리 땅에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보급하려고 한 거야. 네. 중국의 영향을 덜 받으려고 한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도도 다분히 들어 있죠. 그러니까 예. 보시면 전기차 생산 이제 말하자면 완성차 업이 지금 내연기관은 점차 비중이 줄어들면 예.
기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관련 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럼 일자리하고 다 직결이 되는 겁니다. 사실 전기차 시대로 전환이 되면 완성차보다는 당연히 그 필요 인력이 더 줄어들 걸로 지금 평가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단지 이제 그 줄어드는 인력만큼 그 모빌리티 서비스 쪽이나 아니면 아까 네.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이나 이런 쪽으로 충당이 되어야 이제 인력 구조가 유지가 될 텐데 유럽이나 미국이 당연히 그런 걱정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자국으로 배터리 기업도 유치를 하려고 하고 그러다 예.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GM이나 포드 이런 기업이 바이든 정부와 맞물려서 예. 한국의 SK온이나 뭐 LG캠이나 저희 포스코 케미칼 포함해서 다 예. 초청해가지고 여기다 좀 지을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무언의 압력을 예. 줘서 엄청나게 진출을 했죠. 네. 진출을 했고 사실 이제 자국 산업 보호 차원의 어떤 그 비관세 장벽일 수도 있죠. 그런 예. 장벽을 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에 어떤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어색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 예. 시장도 없는데 어허. 공장도 없는데 왜 여기다 짓지? 미국하고 유럽 가야지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예. 그런 어떤 국제적인 정세 안에서도 좀 움직임이 있다고 평가는 됩니다. 테슬라는 배터리를 직접 만들죠? 일부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이제 파나소닉이라는 예. 굵직한 일본의 배터리 셀 업체하고 협력을 그간에 많이 해왔던 거고 지금은 뭐 CATL 같은 중국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한국 기업에도 상당 부분 맡기고 있죠. 그러니까 뭐 네. 앞으로도 다변화를- 계속 맡길까요? 아니면 앞으로는 자동차 회사들이 다 자기네 배터리 회사를 간접적으로 갖거나 직접 생산할 걸로 보십니까? 네, 내재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뭐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선언을 했죠. 궁극적으로 자기들이 뭐 40% 이상은 자체 생산하겠다 이렇게 이미 얘기를 한 상태고, 뭐 사실 그 제가 계속 버티컬 하면서 수직 통합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예. 원료단에서부터 자동차 완성차업까지 얼마나 수직 통합을 잘 하느냐가 지금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상황 하에서는 수익성을 가져가고 판매 전략을 가져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말씀을 네, 드렸기 네. 때문에 다른 업체들도 당연히 완성차업이 배터리 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이제 본인들이 생산을 해야 배터리 셀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그 이해도를 가지고 다른 기업들을 압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수단이 견제 수단. 그러니까 완성차 기업들이 보통 부품 납품을 받으면 멀티벤더라 그래서 여러 업체를 통해서 공급을 예. 받잖아요. 예. 그런 전략을 피기 위해서라도 본인들 분량을 다들 일정 부분 가져가고 싶어 할 겁니다. 최소한 어떤 셀 기업과의 강한 어떤 협력 관계, 파나소닉, 테슬라처럼 뭐 폭스바겐, 노스볼트처럼 이렇게 강한 유대 관계를 갖고 다른 기업들을 압박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형태로 이제 내재화를 아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아까 전에 어디 전설 투자 영웅님이 네. 그 댓글에서 올리셨는데 네. 테슬라가 제 지금 앞으로도 제일 좋고 네. 테슬라가 지명한 2인자는 폭스바겐이에요. 네. 그러면 한국은 많이 멀었습니까? 그렇지는 아니면- 않습니다. 한국 좀 더 질문. 테슬라 주식은 갖고 계시겠죠? 이 정도면. 저번에 갖고 계시다고 했어. 그치? 갖고 있다고 했어요. 이거 처음부터 커밍아웃 알겠어요. 그럼 제가 어. 예를 들면 어딘가에서 이제 예를 들면 1억쯤 생기셨어요. 네. 1억이나? 테슬라 주식은 더 이상 살 수 없고 네. 이건 여기는 주식만 사야 된대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자동차 회사를 사거나 네. 다른 배터리 회사를 사거나 네. 아니면 현금 보유하거나 셋 중에 하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테슬라 더 사는 건 안 되고 테슬라 말고 다른 자동차 회사를 사거나 아니면 LG 뭐 삼성 SK 배터리 회사를 사거나 네. 아니면 현금 보유 네. 뭐 하실 거예요? 저라면 그 모빌리티 플랫폼이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모빌리티 플랫폼을 보급할 수 있는 완성차 업체를 보유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 네, 배터리보단 네. 부품 업체보단 완성차. 그게 테슬라가 아닌 다른 회사도 있습니까? 그런 거를 추구하는 회사들이 있죠. 뭐 예. 예를 들면? 이를테면 저희가 뭐 지금까지 그런 넥스 테슬라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뭐 예. 성공의 그 궤도에 들어선 기업은 잘 안 보여요. 사실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현금 보유, 현금 보유, 현금 보유. 많이 했었 테슬라 아니면 지구부 달라. 많이 이제 기대를 했던 기업, 그러니까 기존 완성차 업체들 빼고 이제 말씀드린 건데 저희가 예. 뭐 니오라든지 시아펑 같은 중국 기업들도 테슬라를 따라하겠다고 했었고 예. 미국 안에서도 뭐 루시드 에어나 페러데이 퓨처 같은 기업들이 이제 넥스 테슬라를 표방하고 시장에 진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 지금
보여주는 차량들은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관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기존 완성차 업체하고 다르게 또 예. 자율주행 기능도 굉장히 높아 보이고 지금 뭐 니오라는 중국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이다까지 달고 그다음에 그 반고체라고 하는데 예. 넥스트 전고체 이전에 이제 예. 하이브리드 형태로 뭐 반고체 배터리도 탑재하겠다 굉장히 멋있게 이제 홍보를 많이 했는데 네. 생산 속도가 지금 테슬라만큼 이제 사실 10,000대 달성하는 거는 고사하고 뭐 미국에 이제 새로 내놓은 차들은 따라가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모빌리티 플랫폼의 형태를 띈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약간 네. 지금 초기 성적은 굉장히 부진한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폭스바겐이나 그런 기업들도 다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본인들도 자신들의 충전망 네트워크도 이제 확보를 하고 있고 예. 통합 OS도 만들고 있고 예. 자율주행 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테슬라를 당연히 따라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완성차 기업들에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현대 기아도 이제 저희가 요새 그룹을 구분할 때 이제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제일 선도한다고 보면 세컨 그룹이라 그래서 뭐 폭스바겐 그다음에 GM 포드, 현대기아차 뭐 그다음에 스텔란티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전기차 플랫폼 전용 플랫폼을 출시하고 예. 그런 통합 OS나 뭐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고 진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 세컨 그룹이라고 하는 전기차 내지는 자율주행차 시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완성차 기업들에 좀 관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연구원님 이건 어떻습니까? 애플카. 네. 그러니까 전기차가 기술이 비슷비슷해져요. 하드웨어의 기술은 비슷비슷해지면 결국 애플도 그냥 외주 줘서 네. 애플의 소프트웨어를 담아서 애플카를 만들 것이다. 이런 네. 예상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건 가능할까요? 아니 이게 가능하려면 네. 하드웨어가 비슷해져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쭉 얘기를 들어보면 테슬라의 하드웨어의 차이도 많이 나요. 지금 보면. 그런 이제 또 다른 기업들 있죠. 이제 플랫폼 공급 기업들인데요. 이제 예. 마그나 LG 같은 이제 네. 전기차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그러니까 전기 구동부를 갖추고 그다음에 어떤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예.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 아니면 폭스콘 같은 기업도 이제 진출 선언을 했거든요. 예. 그런 기업들이 애플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IT 기업하고 협력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이를테면 뭐 중국에도 바이두 같은 기업들이 플랫폼을 받아다가 자기네 이제 IT 서비스를 얹어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판매하겠다 이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는 있겠죠. 아직까지 이제 눈에 보이는 건 잘 없지만 애플이 그런 선언을 하게 되면 애플은 IT 쪽에서는 뭐 거의 최강자잖아요. 예. 그 본인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하드웨어를 누군가 잘 만들어주기만 하면 거기에 얹어서 테슬라하고 경쟁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애플카의 가장 주목해야 될 기술은 애플카가 나오면 뭘 가장 먼저 할 것 같으세요? 애플카가 네. 아이폰과 하고 싶은 서비스가 뭘까요? 하드웨어는 아이폰과 제- 연동한다. 아이폰은 연동 안 해도 충분히 잘 팔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 아니면 자율주행 기술일 것 같아요. 예. 모빌리티 그렇죠. 서비스나 자율주행 기술을 애플이 개발을 하고 하드웨어 플랫폼은 뭐 폭스콘이나 LG 예. 마그나든 이런 기업들이 공급을 하면 될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만 해서 테슬라에 따라잡을 수 있을까는 저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일단 예. 그 플랫폼 하드웨어 플랫폼 자체도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아직 좀 미비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다음에 실주행 데이터 지금 예. 테슬라는 그 오토파일럿이나 FSD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 도로에서 주행하면서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간 축적한 게 작년 기준으로 제 기억으로 21년 기준으로 이미 50억 마일을 넘었거든요. 예. 이거를 애플이 지금 하고 있을까 못하겠죠. 그러니까 어. 차를 다 풀어서 어떻게 보면 일반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그 건데. 실험에 참여를 하면서 데이터를 모아주고 있거든요. 예. 테슬라는. 근데 애플은 아직까지 그걸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자율주행 기술이 테슬라보다 뛰어나게 개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들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과연 될까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확답은 안 하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이 생기시면 현금 보유. 폭스바겐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정도 살짝 폭스바겐과 나머지 현금. 현대기아보다는 그래도 폭스바겐 산다. 네. 현대기아 사야 되지 않을까요? 1억 원입니다. 큰 돈이에요. 분할했어. 예, 좀 뭐냐면 이 현재의 그 시가총액만 생각해 보면 네. 앞으로 자동차 시장을 테슬라가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현대 기아나 폭스바겐이나 이런 차들은 지금은 PER로 계산하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예. 그들은 거의 그냥 망한다는 전제로 만들어진 주가예요.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가 아니라 2등이라도 살아남거나 뭐 이렇게 한다면 즉 지금이야 그럴 것 같지만 전 세계 자동차를 테슬라가 다 먹을까 설마? 그렇죠. 그러면 따라잡을 만큼 따라잡고 뭐 한다면 지금 기존 자동차 회사들 중에 저평가가 있을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당연히 다른 자동차 기업들도 빨리 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만 혼자 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예. 탄소 중립 달성하려면 전기차 전환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기존 완성차 업체들도 빨리 전환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컨 그룹 현대기아차도 당연히 지금 들어가 예. 있거든요. 전용 예. 플랫폼도 있고 OS 개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전을 해서 좀 그 살아남았으면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있습니다. 네. 느낌으로 그냥 현금보유를 하실 것 같아. 진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네. 마음이 아직 안 가시는 거지. 테슬라는 아유 얘는 어떡해. 이런 것도 잘해 이런 느낌이고 와. 뭐 현대차 폭스바겐한테는 현대기아차 큰일이네. 잘해봐 그 인생 쉽지 않아 뭐 너희들도 잘 되겠지 뭐 아닙니다, 아닙니다. 죽으라는 법이 있니 이런 느낌 네. 포스코 예.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네. 야, 진짜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박형근 수석연구원님 좋은 강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